예, 종목의 손절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시로 가지고 온 차트는 기아차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추세선이 저점에서 이렇게 채널을 형성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만큼 수익이 났었던 자리이기는 한데, 반대로 보자면은 매수를 좀 놓쳐가지고 이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만큼까지도 이렇게 내려왔을 거거든요. 중간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 제가 지금 요 차트를 띄워놓은 이 자리 또한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여기 매물대도 지금 여기에 갇혀 있고, 매물대가 지금 요 밑에서 받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계속 거래량이 실리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자리,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해봄직한 자리로, 만약에 이제 뭐 본인이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추천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그리고 또 기간 보유 수량도 이렇게 늘리고 하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해봄직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중에 보시면 이게 뭐 등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장중에 35,000원대까지 올라가서, 이게 지금은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음봉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에는 빨간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 꼭대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연속으로 거의 한 2주 가까이 양봉을 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장중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 여기에서 만약에 뭐 최고점에서 뭐 실수로 샀어요. 예,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35,000원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제가 뭐 한 점심때쯤 뭐 그때쯤 샀는데 뭐 한 2시쯤 3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장이 쭉 밀리면서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하루만 해도, 지금 요거는 등락이 좀 작지만, 등락이 작아서 여기서는 실제로 한 2% 정도 손실을 보는 거지만, 종목의 등락이 큰 경우에는 요렇게 한 번 밀리는 것만으로도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자리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뭐 그냥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하루만 더 지켜봐야겠다 해서 다음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쭉 급락하는, 이런 대처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인이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지금 여기 이제 꼭대기에서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들어가면서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나서 이게 한 4만 원 정도 갈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쭉 떨어지고 쭉 떨어지고, 하루 기다렸더니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그 손실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손실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설명을 드릴 때 종목을 사시기 전부터 계획성 있게 매수를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아마 이런 계산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35,000원대, 뭐 물론 여기서 너무 비싸게 샀기는 했지만 위에 돌파가 될 거를 예상을 하고 4만원대까지 수익 실현을 보려고 한번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물론 미리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한 5일선 정도, 정도에서 나는 그냥 손절 처리를 하고 싶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손절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에 보니까 물론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장중에 5일선 위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면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그날 당일날 아침에 돼가지고 내가 심리가 흔들린다든가, 여기 이래서 멘탈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심리가 흔들렸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침에 바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9시 정각에 회의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아침에 뭐 버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매도를 못했다든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밀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나는 5일선을 훼손을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손절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등락이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7%에서 8% 정도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애초부터 5일선을 훼손을 하면은 손절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5일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바로 매도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MTS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직장인이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보다가 MTS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5일선 깼나? 지금 5일선 깼나?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장중에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 과정에서 3시 20분 이제 장 끝날 때까지 3시 30분까지는 노심초사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언제 오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도 할 수 없고 주식도 주식대로 뭐 그냥 이거 내가 지켜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대다수,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스탑로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동 매매 같은 기능인데요. 요거를 키움증권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키움증권을 주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방송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금 버벅일 수 있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서 애초에 내가 이제 5일선을 훼손을 하면은 팔겠다라는 기준으로 이날 매수를 하면서 35,000원을 깨면은 나는 매도해야겠다 라는 기준. 35,000원이 너무 높네요. 34,700원 34,700원을 깨면 나는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거꾸로 위로는 뭐 한 38,000원 정도 수익이 되면은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 자동 매도를 하기 위한 메뉴를 2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번호를 이 위에 증권사의 이거 이제 메뉴 검색하는 번호로 검색을 하신다라면 0624번과 0621번입니다. 0621번의 경우에는 HTS를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만 감시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끄면 이 감시가 꺼집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잠깐 인터넷이 끊긴다든가 컴퓨터가 꺼지면 그러면 이거 자동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요 기능은 저희한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아닌 온라인에 이 기능이 세팅이 돼서 자동으로 내가 컴퓨터를 끄던 모바일로 보던 PC로 보던 자동으로 매도가 나갈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0621번이 아닌 0624번을 쓰셔야 됩니다. 요게 요 위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요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HTS 실행 상태 당일만 감시 및 주문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HTS 종료 상태에서도 유효기간 30일 동안 제공을 하네요. 유효기간 동안 감시가 진행이 되며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0621번은 끄겠습니다. 0624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키움증권에서 종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 계좌번호와 종목 코드 여기 이제 뭐 아까 했었던 뭐 기아차 그리고 매입가는 아까 얼마였었죠? 매입가는 35,000원대 이제 매입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뭐 한 34,000원대 이렇게 이제 표시가 여기에 뜰 겁니다. 한 줄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요 종목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걸로 이제 여기서 설정이 될 텐데 요기에는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3가지가 있어요. 이익 실현과 이익 보존과 손실 제한입니다. 요거를 잠시만요. 그림판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예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산 가격 그냥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내가 산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내가 산 가격은 이 가격이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은 요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밀리면 나는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가 있겠죠. 아까 이제 저희가 설정한 것처럼 여기가 내가 원하는 수익 실현 가격, 그리고 여기가 내가 매수한 가격, 그리고 요 밑에가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 요렇게 3가지 가격으로 가격 기준으로 여기다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익 실현 기준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익 실현 기준으로는 여기가 지금 기준은 무엇으로 할 거냐 이제 한 줄씩 천천히 따라서 이제 보시면 돼요. 매입 단가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금액 기준으로 할 거냐. 나는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점으로부터 위, 그 기준점으로부터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일단 뭐 여기서는 예시로 매입 단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단가,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을 누르고 매입 단가를 누르면 여기 아마 얼마 이렇게 뜨는 모양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38,000원이 되면 자동으로 좀 팔아줄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 38,000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익 실현 주문. 예, 그럼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요거를 조건 추가를 누르시면 38,000원이 되면 이 종목을 자동으로 매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38,000원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38,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급등이 나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제가 이제 사자마자 스탑로스를 이제 걸었어요. 38,000원, 38,000원으로 했나요? 38,000원이 되면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상한가가 터져가지고 막 4만 원이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는 38,000원에 팔아버렸는데 아니 이게 막 4만 원, 5만 원까지 가면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금액 구간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 이상까지는 오를 것 같아. 근데 그 위에부터는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를 것 같아라는 그런 기준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 뭐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36,000원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36,000원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이 위에서는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익 보존을 누르시고 기준가를 36,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36,000원 초과 상승 후 이익 실현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 설정값 이하로 도달 시 이익 보존을 주문을 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36,000원으로 내가 설정을 해서 36,000원까지는 일단은 얘가 수익 실현을 안 해요. 근데 36,000원의 초과를 36,000원을 넘었는데 38,000원까지는 못 가고 36,000원을 깨뜨리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시죠? 이게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이거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요거 이익 보존은 나중에 응용이라고 보시고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죠. 36,000원을 돌파를 하고 38,000원이 돼야 이익 실현이라고 내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38,000원 돼야 이제 이게 수익이라고 자동 매도가 나가는 건데 36,000원을 걸어 놓으면 38,000원까지 갔다가 36,000원을 찍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손실 제한과 또 다른 얘기네요. 자, 제가 설명 다시 해보겠습니다. 36,000원 그러니까 주가가 36,000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내가 38,000원에 팔려고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36,000원까지 올랐다가 도로 피리리리 내려서 여기까지 돌아온 거예요. 이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32,000원에 내가 샀는데 36,000원을 찍고 도로 32,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방지하고자 요 이익 보존을 눌러 놓으면 36,000원을 찍고 내려올 때 요 36,000원, 나 36,000원은 보장받고 싶어 라는 거예요. 36,000원을 찍고 내려올 때 36,000원에서 매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는 요만큼까지는 수익을 챙기고 싶어 라는 그 금액을 여기 이익 보존에다가 설정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손실 제한은 내가 아까 그 손절 기준 잡은 거 있었죠? 내가 이 5일선을 지금 깨뜨리면은 나는 팔아야겠다 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34,7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틱이 아닌 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34,7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확대를 해서 요 앞에 이제 여기에요. 이제 내가 딱 사가지고 34,700원 요걸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요거를 딱 이제 조건 추가를 딱 눌러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세 가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주가가 34,700원을 뚫고 내려오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일정 구간만큼의 손실만 생기게 되고 더 이상의 손실은 안 생기겠죠. 34,700원 이하로는. 왜냐면 나는 34,700원에 매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34,700원이 오면 그때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후에 36,000원을 잠깐이라도 돌파를 했다가 도로 밀리면 36,000원에서 매도가 나가요. 그리고 36,000원을 넘어서 38,000원에 도달을 하는 순간 38,000원에서 매도가 나갑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38,000원까지 올랐다가 4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여기에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38,000원을 넘어서 4만원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또 하나 추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38,000원을 넘긴 다음에 3% 이상 밑으로 밀리면 그때 팔아줄래?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각의 증권사마다 그 도움말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증권사 직원들과 이 HTS만 담당을 하는 전담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예요. 손실 제한이에요. 손실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종목은 지금 여러분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더구나 키움증권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0624번을 띄워서 여기에 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이게 얼마 이하 되면 나는 손실 제한, 더 이상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 라는 기준으로 그 금액을 설정을 하시면 그 밑으로 손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자동으로 매도가 나갑니다. 이게 또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여기서 이제 조건 추가를 누르면 저는 이제 지금 조건 추가가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한 줄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주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 앞에 요 플레이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를 많이 실수들을 하세요. 요 플레이 버튼이 눌러져야 감시가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이게 이제 현재가가 얼마 이하로 내렸을 때 반드시 손실 제한을 손실을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손실 제한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수익만 챙기면 그 이상으로는 이익 실현으로 자동 주문이 나가게끔 설정을 하고 싶다라는 요 두 가지 기능. 그래서 요 이익 보전 아까 저 설명하다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서 이익 실현과 손실 제한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다 한번 설정을 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종목을 드릴 것들 드리는 종목들도 모두 다 얼마 이상 되면 이익을 실현하세요. 얼마 이상 되면 손실을 줄이셔야 됩니다라는 기준을 항상 드리고 있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런 기준들을 대다수 이렇게 제공을 하는 만큼 그렇게 리딩을 받으실 때는 종목을 미리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카페 리플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톡방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가 좀 되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강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